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F-16 100년 운용하는 전투기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B-52 클래스가 된다는 건데 F-16 대단합니다. F-16이 왜 100년을 운용하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가 드디어 공격 헬기 수출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아주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터키에 필리핀 납품용 T-129 공격 헬기 엔진 수출 승인을 내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필리핀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교관과 인수 요원들을 보내 7월부터 기체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신형 공격 헬기 터키 타이제 T-129B 어택 공격 헬기가 오는 7월부터 필리핀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국영 PNA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PNA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는 터키에 6대의 T-129B 공격 헬기를 주문했으며 총 예산 규모는 138억 페소, 한화 약 3,22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구매한 T-129B 공격 헬기는 이탈리아의 A-129 망구스타 공격 헬기를 기술 도입 생산하며 제공된 기술을 이용해서 2011년 완성한 터키 자국산 공격 헬기인데요. 터키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로부터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외한 해외 판매분 전체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 세계 각국 공격 헬기 사업에서 저가형 공격 헬기로 활발한 판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 헬기에는 미국제 CTS-800-4A 엔진이 탑재되어 미국이 엔진을 팔지 않을 경우 생산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S-400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이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서 해외 수출이 모두 막히는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수출 승인을 내준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늦어도 올해 3분기 중에는 6대 모두와 스페어 파츠까지 전부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올 가을에는 필리핀 육군 도색을 한 T-129 헬기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망구스타였죠. 원래 이태리가 만든 A-129 망구스타. 그걸 이제 이탈리아가 자신들 라인 뜯어가지고 터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제 터키니까 T 해서 T-129 어택, ATAK 어택라는 이름의 그런 공격 헬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는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이제 합작 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만든 이 망구스타.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와 영국 이 두 나라는 이제 국산이니까 두 나라는 그냥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나머지 나라에 대한 전 세계 모든 판권을 이탈리아가 그냥 여기에 터키에 팔은 겁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굉장히 이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인지 몰라요.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싸니까 사는 건데 왜냐? 덩치가 아주 작아요. 코브라만 한 덩치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장 능력을 보면 코브라처럼 여기 보시면 20mm 삼총신 기관포 달려 있죠. 그리고 코브라처럼 대전차 미사일 8발 그리고 70mm 로켓 파드 2통 이렇게 다는 게 이제 이 무장인데 코브라도 그렇게 하죠. 문제는 코브라는 그렇게 하면 잘 이륙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서방제 헬기들의 이륙 중량을 보면 이 T-129가 얼마나 작은 헬기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T-129는 최대 이륙 중량이 5톤이고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으로 만든 타이거 공격 헬기는 6톤입니다. 그리고 코브라 공격 헬기는 4.5톤, 그리고 바이퍼 공격 헬기는 7톤, 아파치는 10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치의 절반입니다. 아파치의 절반. 그래서 아주 작은 공격 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죠. 필리핀이 이걸 이제 6대만 구매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스페어 파츠 이런 거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대당 한 500억 원 넘는 가격으로 샀어요.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이 터키가 이 헬기를 파키스탄과 필리핀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파키스탄은 안 돼.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정책 하면서 인도에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인도의 적국이 파키스탄에게 미국제 엔진이 들어간 공격 헬기를 집어넣고 그 공격 헬기로 인도의 탱크를 때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안 돼. 그런데 필리핀은 우리 편이니까 필리핀은 팔아. 그 엔진 그것만 공급해 줄게. 그리고 니네들 지금 S-400 때문에 나한테 찍혔으니까 니네들 것도 안 팔아.
오직 필리핀 것만 팔아줄게. 이렇게 해서 필리핀은 상황이 또 미국이 언제 또 마음 변해가지고 야 니들도 안 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건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 각 섬들에 흩어져 있는 그 반군들이 있습니다. 무장 세력들,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고정익 전투기나 FA-50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공격 헬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딱 찾아가서 보면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필리핀이 6대 신속하게 도입하는데, 필리핀 육군 도색은 이거보다 훨씬 진하죠.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이제 짙은색 도색을 한, 이 사막색 도색이 아니고 그런 짙은색 도색의 T-129를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터키가 빨리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서 다시 그냥 정상국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S-400 그냥 미국에게 1조 원 받고 팔지 왜 자꾸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1970년대 등장해서 40년 넘게 활약해온 F-16의 시대는 앞으로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쩌면 B-52H 폭격기의 기록을 깰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4세대 전투기 F-16은 아직도 해외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서 현재까지 128대의 발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50년간 운용될 것이라고 에어포스 매거진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록히드 마틴 관계자를 인용해서 F-16은 현재까지 바레인,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대만 등의 국가에서 발주한 128대의 물량이 남아있으며 이 외에도 성능 개량 사업이 끊임없이 발주되고 있어서 일감이 넘쳐나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F-16은 현재 운용국이 25개국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포스워스에서 그린빌로 생산 기지를 옮겨 매월 4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주문량이 밀려듦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물량을 2026년도까지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인도가 차세대 전투기로 F-16의 개량형인 F-21을 선택할 경우에 발주 물량은 232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 항공부분 부사장인 그레고리 M. 울먼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협상건까지 합하면 300대 이상의 추가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기존의 F-16을 구매했던 고객들이라며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는 F-16 생산 라인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은 2060년대 중반, 길면 2070년대 초반까지도 F-16이 운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974년 첫 비행에서 올해로 데뷔 47년째를 맞고 있는 F-16이 2070년까지 운용될 경우에 등장 후 100년간 일선에서 뛴 초유의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F-16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F-16의 끝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좀 초반기형 정도 되죠. 우리가 1980년대 중반부터 피스브리지 F-16 40대를 도입했고 그리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F-16 140대를 라이센스 생산했으니까. 근데 그 KF-16 라이센스 생산할 때만 해도 이거 좀 끝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끝물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전성기의 물량이었던 겁니다. 참 이렇게 냉전이 끝나다 보니까 무기체계 개발 시간과 무기체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 F-16이 1976년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고 첫 비행은 74년에 했는데 이걸 이제 록히드 마틴의 브리핑에 따르면 128대가 현재도 계약 물량이 남아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인도의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테자스 해라 라고 하지만 인도 공군에서는 절대로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중형 전투기는 무조건 114대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기고 있고 그래서 그 114대 사업에 미국 보잉의 슈퍼 호넷 그리고 미국 보잉의 F-15EX 그리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이 F-16V를 이제 이름 바꾸어서 F-21 생산 라인까지 뜯어줄게. 이제 이거. 그렇게 해서 미국 이제 3개.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F4. 이렇게 해서 이제 이 4개의 기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은 우리가 될 거야. 왜? 우리는 생산 라인까지 뜯어준다고 했거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인도가 도입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입하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최선진국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보면 전투기 한 4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써요. 그러면 이제 2026년까지 현재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2070년대 중반까지 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추가 또 생산 국가들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진짜 100년간 운용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폭격기 B-52 폭격기가 100년간 운용되는 거하고 전투기가 운용되는 거하고 다른데 이 전투기가 100년간 운용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보잉이 만드는 F-15EX가 만약에 신품이 누군가에게 또 팔린다면 그 F-15EX 또 비싼 전투기니까 더 오래 쓰겠죠. 그것도 그러면은 1976년 비행했으니까 실전 배치했으니까 그것도 100년 쓰는 겁니다. 냉전이 끝남으로써 냉전 막바지에 냉전의 전성기 때 절정기 때 만들었던 그 전투기들 무기들이 100년을 쓰게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 가도 다 받아내네요. 그래서 우리도 무기체계 개발할 때 베이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유 공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아무튼 F-16 우리 한국 공군도 운영하고 있는 대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길게 운영하면 우리 F-16에 한국제 F-16에도 부품 공급이 자유롭고 편안해질 테니까 뭐 좋은 소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